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여러분 이제 8월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2024년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무난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한 60% 정도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40%는 저의 이제 게으름으로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쉽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계획을 수정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또 근저당권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은 좀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 할, 즉, 우리가 알아야 할 가압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뭐 부동산을 투자하든 또 매매하든 뭐 전세를 들어가든 경매를 하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채권을 관리하든 그래서 대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나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핵심 쉽게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곧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가압류입니다. 그게 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이해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가압류라고 하는 건 뭘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압류는 소송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가압류를 하는 건데, 가압류는 금전 채권에 대하여, 즉, 돈 받을 거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내가 누군가한테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있는데 돈을 안 갚아. 내가 누군가한테 약정금 청구 채권이 있는데 또는 뭐 손해배상 청구 채권이 있는데 돈을 안 갚는다. 또는 뭐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 대금을 안 갚는다. 또는 강의를 했는데 강사료, 뭐 이를테면 용역비를 안 준다. 그러면 그런 채권에 대해서 장래에 나중에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우리가 가압류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누군가한테 5천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돈을 안 주면 어떡해요? 제가 계속해서 돈을 갚아라, 갚아라, 갚아라. 안 갚으니까 제가 끝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판사는 그 사람한테 설춘환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럼 제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냥 배째라. 그러면 할 게 없다. 그래서 통상 소송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그 사람의 재산을 잡아두는 절차. 우리가 그것을 가압류라고 하는 것이다. 나중에 판결받고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여러분들 가압류는 우리가 지난번 근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등기부에 먼저 등기가 되면 뒤에 있는 후순위 물건 또 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것은 아쉽다라고 하는 점 있습니다. 또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 중에 부동산을 잡으면 부동산 가압류, 채권을 잡으면 채권 가압류, 동산을 잡으면 동산 가압류, 자동차를 잡으면 자동차 가압류라고 하는 것이다. 뭐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아파트, 빌라, 토지,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걸 잡는 거 부동산 가압류. 채권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 예금 채권 또는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 뭐 다양한 채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동산 가압류. 그 집에 냉장고, TV, 컴퓨터 뭐 이런 걸 잡을 수도 있고 사무실에 있는 이를테면 책상, 냉장고, 컴퓨터, 조명기기, 에어컨 뭐 이런 거 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는 그 사람 소유의 자동차 가압류 할 수 있다. 가장 이제 좀 가압류로서 효력이 있는 것은 통상 두 가지가 가장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하고 채권. 정서상으로 가장 힘든 것은 뭐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동산 가압류. 그 집에 직접 가서 딱지를 붙인다. 상당히 불편하죠. 자동차 가압류가 좀 가장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 등기 사례 먼저 사례. 이를테면 이제 이런 상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러면 이제 요게 가장 먼저 배당받죠. 그 다음에 뒤에 가압류, 오모 씨가 5,500만 원 정도, 또 서울보증보험이 5억 8,300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당을 받으면
요 사람이 1순위로 배당을 받고 요 두 사람은 안분해서 동순이에요. 금액 대비 안분해서 배당을 받는다. 아, 가압류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다음은 이제 아파트에도 이렇게 이제 가압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근저당권 먼저 배당받고, 근저당권 먼저 배당받고, 근저당권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가압류가 배당을 받는다. 다만 이제 근저당권도 먼저 받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네요. 우선 변제권이 빠르니까. 그런 개념이고. 자, 이제 어떤 땅에는 기본적으로 근저당권,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이렇게 이제 잡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압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자, 매매를 하려고 그래? 예, 그러면은 뭐 이게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런데 1순위로 뭐 가압류가 2억짜리가 설정돼 있다. 그러면 이제 매매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요 가압류 2억 떠안고 3억만 주고 매매할 수도 있고, 5억을 다 주고 소멸시키라고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경매라면 어떻습니까? 예, 아파트가 뭐 5억짜리 있다. 아까 이제 1월 1일짜리 가압류 5억, 2월 1일자 가압류가 5억 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매매는 못 하죠. 왜냐하면 5억짜리 아파트인데 빚이 10억 원이나 있어. 그러면은 살 이유가 없죠. 깡통이니까. 그러나 경매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왜? 경매에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가압류는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압류가 실제로 등기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압류. 예, 요게 여러분 이제 접수번호예요. 순서는 이 접수번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 정리하고요. KB국민카드가 568만 원 정도 돈 받을 게 있어서 가압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언급돼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윤모 씨가 2억 5천만 원 받을 게 있어서 가압류 등기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부동산에 5개의 가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2천만 원 받을 거 있다, 1억 받을 거 있다, 1,100만 원 받을 거 있다, 한 900만 원 정도 받을 거 있다, 1,900만 원 받을 게 있다. 순서적으로 보면 접수번호가 빠를수록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 가압류는 전부 다 채권이다. 그래서 전부 다 동순이에요. 동순위라고 하는 점. 그래서 금액 대비 안분 배당을 해 먹는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압류가 아무리 많아도 경매는 낙찰받는 거 전혀 문제 없다. 왜? 경매는 낙찰받고 낙찰자가 돈 내면 그냥 다 소멸합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경매는 전혀 문제가 없다. 가압류가 아무리 많아도. 다만 이게 이제 매매라면 가압류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계산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어떤 아파트에 또 어떤 상가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가압류가 돼 있다면은 역시 이런 부분이 너무 금액이 크면 차후에 나의 보증금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없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웬만하면 좀 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거 있을 때 사전에 잡아두는 절차다. 나중에 이제 판결 같은 거 받아서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다. 다만 약간 아쉬운 것은 가압류는 먼저 등기가 됐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못 받은 돈이 있으면 어쨌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저당권이 더 좋습니다만 근저당권은 반드시 상대방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서 뭔가 서류를 해줘야만 할 수 있는 거고 가압류는 그냥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또 그런 점은 어찌 보면 또 장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매매라면 가압류가 있다면 그것을 인수하고 또는 그것을 소멸시키고 이렇게 이제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경매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다 소멸하는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등기부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압류를 좀 제대로 이해하는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 보내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